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 집중호우로 대구 경북에서도 연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대구시가 이미 지난 2018년 침수 지도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공개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BC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침수 지도 공개를 결정했는데 공개를 미뤄온 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하부도로입니다. 지대가 낮아 비만 오면 물이 가득 차올라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인근 금강동 둑길 인근도 자주 물에 잠기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폭우가 내리면 대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관리하는 상습 침수 구역에 규모가 작은 곳들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지구 단위의 침수 관리는 중장기간 대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 흔적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 소규모 구역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침수까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구시가 지난 2018년 당시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침수 지도를 만들었지만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어 시청에 직접 문의해야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산시와 원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만은 예상외로다가 공개하고 난 뒤에 시민들의 어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침수 예상이라든가 침수 흔적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아서. 그런데 최근 TBC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가 침수 흔적 지도를 이달 중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침수 지도를 만든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알려주는 침수 예상 지도는 내년에 용역을 거쳐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마 때마다 국지성호우로 침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지역이 워낙 부동산 경기가 시청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느끼는 시민들이. 시민 안전보다 집값을 우선시한 대구시가 뒤늦게 침수 흔적 지도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더 시급한 침수 예상 지도 공개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지방시대 주도의 전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오는 9월 경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또 중앙군한 지방이양과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등 경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가동합니다. TBC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 감정 인력 실태를 연속 기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감정 인력 부족 현상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신속한 마약 사범 검거와 치료를 위해 인력 정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남유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변과 머리카락 등 생체 시료에서 마약 성분을 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난해 국가수에 접수된 전체 마약 감정 의뢰 건수는 8만 9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의뢰 건수도 4만 6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감정 의뢰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생체 시료에서 검출된 약물은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6,6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가 2,050건, 향정신성 약물인 벤조디아제핀류 1,855건, 케타민 1,26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지난해보다 감정 의뢰 건수는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수의 전체 마약 감정 인원은 20명에 불과합니다. 연구관 1명이 감정해야 하는 사건이 평균 2,300건에 달하는 겁니다. 소변과 모발, 압수품 등 한 사건당 감정해야 하는 감정품까지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는 마약 분류 분석 업무가
국가수의 그 독극물과 쪽에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기 위해서도 마약 관련 대응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 신속한 범인 검거와 관련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감정 인력과 신종 마약에 대한 연구 지원도 크게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마약 감정 전문 인력 부족 실태를 취재한 남효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남 기자. 네. 자, 마약 감정 의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마약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마약 사범은 1,046명으로 네. 2021년 826명보다 1년 만에 26% 급증했습니다. 크게 늘었네요. 그렇죠. 올 들어 5월까지 검거된 인원도 벌써 455명에 네. 이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0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1년 사이에 50%가 넘게 늘었습니다. 60대 이상도 298명이나 됐는데 이 숫자 대부분이 경북입니다. 네. 고령자가 많은 경북에서 약으로 쓰려고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 남 기자 마침 대마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돼서 마약인지 알 수 없는 이 합성 대마가 또 그렇게 문제라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네. 합성 대마는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데 300여 종 정도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300여 있습니다. 점요. 네. 필로폰이나 대마는 소변만으로도 분석이 쉬운 반면에 합성 대마는 몸속에서 분해되어서 나오는 부산물인 대사체만 검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대사체가 과연 마약을 해서 나오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사체 표준품이 지금은 30여 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증이 힘들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네. 애초에 너무 작은 거죠. 여기에다가 대사체 연구도 부족해서 원물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사체가 나와도 어떤 합성 대마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네. 겁니다. 또 예전에는 합성 대마를 식물에 뿌려서 유통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형상 마약인지 아닌지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더 깊게 침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달에는 합성 대마를 담배로 속여서 네. 중고등학생들에게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자, 남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만큼 마약 감정에 대한 좀 체계적인 연구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인력 증원입니다. 네.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체 마약 감정 인원이 2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이 인원으로는 지금 연구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역부족이란 말이네요. 그렇죠.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 못지않게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기본적인 마약 감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검거도 빨리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물질에 중독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서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력 정원, 마약부서 신설과 관련해 정부 추진 상황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네, 행정안전부가 우선은 증원과 부서 신설 관련한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속도가 좀 더딘 상황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약 감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남 기자 고생했습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축제 조직위와 시민단체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대구시도 대구경찰청장 등 8명을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낙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7일 대구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놓고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례적으로 공권력끼리 충돌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이번에 한번 가려봅시다. 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일 겁니다. 퀴어 축제장에서 빚어진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 참여연대는 행정 대집행으로 행사 개최가 늦어져 유무형의 손실과 집회 시위 자유가 침해됐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대구시와 홍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지만 책임과 사고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에는 더 이상 관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칙도 절차도 없이 소수자 탄압의 도구로 행해진 행정 대집행이 국가폭력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대구시도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관계자 등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퀴어 축제로 서민들의 교통통행권은 완전 차단됐는데 경찰이 집회 시위 권리만을 보호해 축제 조직위와 함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도 SNS를 통해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면 사회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수 국민들의 법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대구광역시는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불법 집회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찰이 초유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이번 사태가 결국 소송과 고발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시중은행 전환에 나선 DGB 대구은행이 사명 변경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금융지주사 서울 이전 문제는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은 사명 변경과 관련해 신중한 반응입니다. 다만 포항에 본사를 둔 포항제철 사례를 들어 해외 영업과 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포스코로 사명을 바꾼 것처럼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결정하겠다는 도관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칠성동 제2본점에 있는 금융지주사 서울 이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계열사 10곳 가운데 정권과 생명, 캐피탈을 비롯한 6곳의 본사가 서울에 몰려있는 점도 지주사 이전 당위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주사 서울 이전과 관련해 방향성은 맞지만 지역 정서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설의 지주사 이전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본점에 있는 지주사 인원은 100명 안팎. 이 가운데 10명 정도는 서울 사무실에서 브랜드 전략과 홍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함께 금융지주사 서울 이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 검거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직권남용 체포와 독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포된 마약 사범이 불법 체류 상태였고 주거도 명확하지 않아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치러진 대구 지역 중학교 기말고사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잇따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A중학교 기말고사 영어 시험에서 객관식 오지선다형 1개 문제가 3개 문항이 정답이 될 수 있도록 출제돼 무효 처리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B중학교도 기말고사 객관식 17문항 가운데 14문항이 문제풀이 앱에 올라온 문제와 유사해 재시험을 결정했습니다.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가 지난달 포항에서 생산 유통되는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신권을 검사한 결과 식품 방사선 검사 지표로 삼는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와 앱에 공개하고 앞으로 검사 주기와 빈도를 늘리는 한편 투명한 검사를 위해 시민 모니터링 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장맛비로 경북의 문화유산 2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호우로 70 매원마을 승산댁 대문채와 봉화 송석헌 고택 주변에 물도랑 3곳이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긴급 보수비 등 국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2025 아시아 육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구미시가 올해 태국 방콕 대회에 참관단을 파견했습니다. 구미 참관단은 경기장과 주요 시설, 경기 운영,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아시아 육상연맹 등과 대회 운영 방안을 논의한 뒤
16일 폐회식에서 대회기를 인수합니다.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육상대회는 45개국 1,200여 명이 참가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육상 행사로 국내 개최 도시는 서울과 인천에 이어 구미가 3번째입니다. 인구 대비 도서관 인프라가 열악한 대구 북구에 시립 공공도서관이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북구 상격동과 복현동 권역에 12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연면적 2천여 제곱미터, 4층 규모의 시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문광부 사전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대구 북구의 공공도서관은 7곳으로 대구의 9개 구군 가운데 인구 대비 도서관 숫자가 8번째로 낮고 한 개 도서관당 서비스 인구도 대구 전체 평균 5만 2천 명을 웃도는 6만여 명으로 열악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선수가 새 동료들과 함께 첫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네이마르와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니 스타 군단의 일원이 된 게 확실히 실감나네요. 전영민 기자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훈련 첫날부터 신입생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구단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 제목부터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이강인의 첫 훈련이라고 달았고 1분 30초 분량의 영상에서도 주인공은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밝은 얼굴로 새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대화를 나눴고 훈련에 앞서 근육을 풀어줄 때는 네이마르와 나란히 앉은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마치고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유니폼을 교환한 장면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젠 같은 유니폼을 입은 팀 동료가 됐습니다.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벼운 몸놀림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동료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스타 군단의 주전도약을 향한 이강인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빨리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뛰고 저가 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울버햄튼 황희찬은 자신의 3번째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 팀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잘할 수 있도록 잘하고 싶어요. 내 골보다는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SBS 전영민입니다. 9년 전 소치올림픽에서 판정 논란 속에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딴 러시아 소트니코바가 최근 다시 불거진 도핑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소트니코바의 도핑 의혹이 다시 불거진 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가 직접 한 이 말 때문입니다. Даже вспоминая 2014 год, когда через какое-то время сказали, что меня нашли допинг, и у меня должен быть и суд, и все это тоже должно было быть, но потом меня оправдали, потому что открыли вторую пробу, и у меня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А тут другая история. 이로 인해 잠잠했던 도핑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대한체육회가 IOC에 재조사까지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소트니코바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많은 언론이 내가 약물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지만 나는 단지 검사 결과를 얘기했을 뿐이라며 도핑 샘플에 긁힌 자국이 있던 게 원인이었는데 샘플이 훼손된 건 운송과 보관 담당자들의 잘못이었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금메달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체육회 제조사 요청을 IOC가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가 도핑 의혹이 있는 러시아 선수를 이미 100명 넘게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소트니코바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윈블던 테니스 여자 단식에서 9개월 전 엄마가 된 우크라이나의 스비톨리나 선수가 세계 1위를 꺾고 준결승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며 조국의 영광을 바쳤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한때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랐던 스비톨리나는 프랑스의 괴짜 테니스 스타 몽피스와 결혼해 지난해 10월 딸을 얻었습니다. 출산에 따른 공백으로 랭킹이 76위로 떨어져 이번 윈블던엔 와일드카드로 출전했는데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8강전에서 세계 랭킹 1위 12용 태클을 2시간 15분 접전 끝에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스비톨리나는 평소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던 절친한 친구 12용 태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She was, one of the first one that really helped Ukrainian people, and it was a huge help for Ukraine. 전쟁으로 고통받는 조국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War made me stronger. Just happy I could bring little happiness to people of Ukraine. 스비톨리나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과는 악수를 거부해 왔는데 결승에 오를 경우 세계 2위인 러시아의 사발렌카나, 러시아 출신으로 지금은 카자흐스탄 국적인 3위 리바키나를 만나게 됩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가 디어스의 역전 결승 홈런을 앞세워 11년 만에 아메리칸 리그를 이겼습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세찬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가오면서 내일 오전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할 전망입니다. 우선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보시면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 1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피해 우려가 큽니다.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9도, 상주 26도로 한낮에 30도를 밑돌면서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3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분포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과 광주가 29도, 서울과 부산은 27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서부 지역 7곡은 아침 기온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문경과 예천은 한낮에 2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중부 지역 영주는 한낮에 26도, 봉화는 25도에 그치겠습니다. 동부 지역 경주는 낮 기온이 2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나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은 우산 챙겨서 다니셔야겠고요. 대구는 아침 기온이 계속 25도를 보이면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승진도 쭉쭉하고 너무 힘들어요. 경기가 좋아져서 담배 좀 끊어요. 여보, 나 승진했어. 엄마, 나 합격이래요, 합격! 나 담배 끊었다. 당신이 최고예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기분 좋은 소식. 세기스타 세기보청기. 차은우, 감잡다. 요리에 자신감. 간장, 고추장, 된장 요리까지. 누구나 어디서나 70년 전통의 요리 자신감. 삼화식품. 앞서 보도된 리포트 중에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이름이 잘못 나갔습니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으로 정정합니다. 팔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